이거 알면 테마주도 더 이상 무섭지 않다. 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한백이 함께하는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테마주 하면 떠오르는 게 어떤 게 있나요? 최근 남북 경협 테마주도 있고 대표적인 게 뭐 대선 테마주, 4차 산업혁명주 이런 것들이 있죠. 어차피 여러분들도 테마주가 거품이 많다는 건 아실 겁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손대면 안 되는 종목들을 찾는 법 아십니까? 김하백님 모시고 오늘 테마주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김하백입니다. 예, 테마주는 왜 생기는 걸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식시장은 다양한 산업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바이오주나 증권주, IT주 등등 이거 말고도 엄청나게 다양한 산업주들이 존재하는데요. 예, 이러한 다양한 산업주 중에서 특정한 시점에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하게 되면 테마주가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 특정한 시점과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된다에 이 두 가지의 포인트를 주고 기억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테마주라는 게 특정한 시점이라는 부분이 중요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가 다들 아는 대선주는 대통령 선거 기간이라는 특정한 시점에만 사람들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지지난 여름에 브라질 지카 바이러스가 발생했을 때는 바이러스가 유행한 그 특정 기간 동안에만 지카 바이러스라는 테마주가 형성되기도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당시에 콘돔 시장 1위 기업이죠. 유니더스. 지금은 이름은 바뀌었는데 바이오제네틱스라고. 이 주식이 3,000원대에서 15,000원대까지 약 5배 가까이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아, 5배요. 네. 이야, 근데 그 지카 바이러스라는 게 머리가 기형적으로 작게 태어나는 아이들을 임신하는 그런 바이러스 맞죠? 네, 맞습니다. 그 당시 한참 유행했었는데요. 당장 바이러스 백신 개발이 어려우니까 임신을 차단할 수 있는 콘돔 시장에 돈이 몰리게 된 거죠. 어쨌든 이렇게 최대한 짧은 시간에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된다면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테니까 테마주만큼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에 매력적인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결국에는 짧은 시간에 엄청난 고수익을 노리는 투자 심리가 테마주를 만드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네요. 그럼 누가 테마주를 과연 정하는 걸까요? 다들 알다시피 외국인과 투자기관 등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세력이 테마주를 선정하는 주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세력이라는 주체들이 어떤 종목을 올릴지 고민하고 나름대로 선정해서 특정 테마주를 기획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기획은 세력이라는 주체가 설정하는데 실제로 그러한 특정 테마 종목을 몇백 프로씩 상승시키는 역할은 세력이 아니라 우리 개인 투자자가 한다는 점입니다. 근데 그러면은 세력들이 한다는 건 따지고 보면 마중물 역할을 하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결국 세력이 하는 일은 테마주에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켜서 그 특정 종목에 최대한 많은 돈이 몰리게 하는 역할까지인데요. 그렇겠죠. 조심해야 되는 테마주를 어떻게 고르는가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심해야 할 테마주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조심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 조심해야 할 테마주는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 예, 예. 앞에서 알려드렸던 주식시장을 구성하는 다양한 산업들, 이 모든 것들이 특정한 시점에 사람들의 관심만 집중된다면 어떤 종목이든 간에 언제든지 테마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주식시장에 존재하는 거의 대부분의 종목은 지금 테마주이거나 아니면 앞으로 테마주가 될 예비 종목들이니까 따로 특별히 조심해야 할 테마주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중요하고 기억해야 할 사항은 테마주를 거래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시점을 이야기하셨는데 아까 처음에도 그 김하백님께서 테마주는 특정한 시점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네, 질문의 요지가 팁을 바라시는 듯한 뉘앙스가 느껴지는데요. 예. 왜 조심해야 할 테마주를 고르는 것보다 테마주를 거래하는 시점이 중요한지 팁을 하나 곁들여서 알려드리면 이런 겁니다. 다들 들어보셨을 건데 주식은 차가울 때 사서
뜨거울 때 팔아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그런 건 이미 투자자들한테는 기본적인 상식이 되어 있는 이야기는 맞죠? 예, 이 기본적인 상식을 대선주에 적용해서 설명드려 볼게요. 기억하시면 실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흔히 대선주는 굉장히 위험한 테마주로 알려져 있는데요. 초보자들에게 대선주는 절대 쳐다도 보지 말라고 하는데 이 말이 왜 틀렸는지, 거래 시점이 왜 중요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초보자들은 진짜 거기서 손실을 보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위험하다고 알려진 대선주도 굉장히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대선주를 대통령 후보들이 한참 유세를 하는 선거 기간에 사고 파는 행위는 굉장히 위험한 게 사실입니다. 아, 그때는 위험하다. 예. 이 시기에는 테마주들의 변동폭도 상당히 크고요. 너무 빠른 거래량에 대응하기에도 버거운데요. 이렇게 위험하다고 알려진 대선 테마주도 거래 시점만 잘 선택하면 충분히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습니다. 좀 미리 산다는 이야기 같기도 한데, 그럼 대선주를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말이 어떻게 가능하죠? 그 시점이 대선 테마주는 대선 2년 전 총선 시기에 미리 매수하라입니다. 대권 유력 후보의 관련주를 1년 반이나 2년 전에 사서 묻어두고 대통령 선거가 한참 뜨거운 대선 기간 중에 매도하는 방법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대선 투표 개표일 최소 2, 3주 전에는 미리 매도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2, 3주 전에는 매도를 해야 된다 이거네요. 아무리 늦어도 2, 3주 전에는 매도해야 하고요. 이 방법이 생각보다 엄청난 수익을 안겨준다는 점은 과거 대선 관련주의 차트만 확인해봐도 쉽게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그때 대표적이었던 거 하나만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안랩 한번 볼까요? 안철수 관련주인데요. 예. 지난 19대 대선 개표일이 5월 9일인데요. 2017년. 5월 9일. 예. 5월 9일은 휴무일이니까 예. 5월 8일이 아마 장이 열린 날일 겁니다. 예. 그러면 최소 5월 8일 기준으로 한 3주 전 가격이랑 그리고 2년 전 2015년 예, 5월 가격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5월 가격. 그때 가격이랑 대선 개표일 한 3, 4주, 3주 전, 4주 전, 언제라도 상관없는데요. 중간에 요동은 쳤긴 한데, 고점 찍는 게 14만 9천 원까지 갔었네요. 예, 그 언저리 기간 중에는 매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김하백님이 말씀하신 2, 3주 전 기준으로 급격하게 떨어지네요. 예. 그때, 최대 낙폭 기준으로, 최대로 떨어진 기준으로 가격으로 해서 비교를 해봐도 실제로 수익률은 100% 이상은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테마주라서 위험한 게 아니라 위험한 시기에 거래를 해서 위험한 거고요. 아무리 위험한 테마주라도 위험한 시기를 피해서 한 발 물러서서 매매한다면 대중이 관심 가지고 테마주를 사고 싶어서 안달난 시기에 우리는 여유롭게 팔고 나올 수 있는 안전한 거래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만약에 대선 관련 종목에 내가 투자한 후보의 종목이라면 선거에 그 후보가 당선이 되면 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오해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사실 그 관련 종목의 후보가 당선되는지 유무는 그렇게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안랩 같은 경우에 안철수 후보가 당시에 떨어졌는데요. 그 관련 후보가 당선되든 당선이 되지 않든 어쨌든 그 관련 테마주는 무조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테마주의 특성상 테마주는 대중들의 관심과 이슈를 통해서 거품을 형성하고 상승하는 게 특징인데요. 그 대선 투표 개표가 되는 순간 그 대선 테마라는 이슈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 이슈가 사라지게 되면 가격은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예, 오늘은 테마주 접근할 때 체크해야 될 사항, 그리고 김하백님이 테마주가 그렇게 위험한 건 아니다. 특정한 시점에 잘 사기만 한다면 그런 내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하백 캔들피그의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